반갑습니다. 닥터 스테판 구의 북미 대결전 9회입니다. 오늘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단호한 지시입니다. 최근 해들이 모두 북남 관계인데 왜 북미 대결전에 넣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북미 대결전 맞습니다. 북도 남보다 미를 겨냥해 벌이는 대결전이고 북미 관계 문제 해결 없이 북남 관계 문제 해결 없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9회를 이해하는 데서 특히 5회, 7회가 중요한 참고가 될 겁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월 13일에 발표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대남사업 총괄이기에 그렇습니다. 뒤에 설명합니다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의해 내리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배신자들이라고 남당국을 겨냥하며 보복하겠다, 국론이다고 선언했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6월 4일 담화 때부터 10일간 이어져 온 사업을 총화하며 정리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 즉 통일전선부가 아니라 총참모부가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는 걸 선언했기에 그렇습니다. 군사행동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6.13 담화에 무엇이 담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막강한 지휘와 역할입니다. 우리 통일전선부장이 낸 담화의 전적인 공감이란 표현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하는 사람이 윗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하체계가 엄격한 북에서는 상급의 담화에 공감한다고 하급이 말하는 법이 없지요. 상급은 이미 자신의 전체 하급의 의견을 대표하며 말하는 만큼 하급이 상급의 말에 공감한다는 식의 뒷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우리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우리는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일단 그 문장에 나오는 대적사업 연관 부서들의 대표들로 추론됩니다. 가령 이번 담화에 나오는 총참모부도 적절한 대표를 파견했을 겁니다. 바로 위원회를 말합니다. 즉 대적사업 연관부서들의 대표들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그 대리가 바로 김여정 제1부부장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들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이라고 해 김정은 위원장을 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위원회에는 당조직만이 아니라 국가조직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총참모부는 당조직이 아니라 국가조직이죠. 둘째, 남당국에 대한 두 가지 별칭입니다. 하나는 것들입니다.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 말귀가 무딘 것들, 남조선 것들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이 물건으로 된 겁니다. 사람이 아니니 제거해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북의 당원 군대 인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특히 군대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늘 말하지만 북은 개념을 적확히 구사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개념을 가장 과학적으로, 언제나 전략전술적으로 구사하는 곳이죠. 다른 하나는 배신자들입니다. 이 개념은 6.4 담화 이후 6.9 보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지시를 내릴 때입니다. 지금 북은 남을 공격하며 쓰레기들과 배신자들이라는 두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는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들이고 후자는 대북전단 살포 묵인 당국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살포가 주범이며 죄질이 무겁고 묵인은 방조범이며 죄질이 덜 무겁지요. 문제는 북이 이 둘을 언급할 땐 언제나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라며 배신자들 곧 당국을 먼저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려면 특수부대원, 킬러를 투입해야 하고 의외로 까다롭기에 그 쓰레기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담아 남당국을 때리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 기회에 남당국을 확실히 움직여보겠다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6.4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제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 6.5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문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5일부터 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며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6.5 담화, 적은 역시 적, 6.9 보도, 우리 인민을 적대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 6.13 담화, 대적사업 연관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또한 점차 도수가 강해졌습니다. 6.4 담화, 6.5 담화에는 안 나오다가 6.9 보도, 배신자들과 쓰레기들,
6.12 담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6.13 담화, 상투적인 언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즉 북이 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역시 남당국이 반성 없이 적당히 변명하고 조치하는 걸 보고 혹시가 역시가 됐을 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남당국은 6.4 담화에서 6.13 담화까지의 10일간이란 골든타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북한의 강경 행보는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입니다. 이 담화는 지난달 31일 탈북제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5일 밤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로 내놓습니다. 이후 북측은 지난 9일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하면서 완전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하고 청와대 역시 대북전단 살포를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자 북한은 외무성과 통일전선부장 담화에 이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2차 담화를 통해 군사 대응까지 경고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고 앞으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겁니다. 셋째, 국론을 선언한 겁니다. 담화 중간 부분에 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는 대목에 나오는 국론이란 최근 6.4 담화에서 6.13 담화 사이에 북의 각계각층이 터뜨린 분노를 말합니다. 담화에서는 분노에 대해 세상이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보자고 들고 일어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조직된 사회기에 더욱 이 조직된 분노의 의미를 국론이라고 규정하는데 북은 물론이고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 국론은 뒤에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이라는 대목에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북은 김정은 위원장이자 당이자 국가인 사회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레 총참모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말에서 행동, 평화적 방법에서 비평화적 방법으로의 전환을 이뤄내는 과정을 아마 이보다 세련되게 푼 경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위에 나온 세상이 깨어지는 한은 4회 김정은 위원장의 화끈한 오바마 환송식에 나오는 모란봉 악단의 단숨에 공연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북이 개발한 초강력 EMP가 터지는 건 쉽게 말해 지구가 깨어질 수도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걸 의미하기에 그렇습니다. 넷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밝혀줍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이런 의미에서 솔직하고 친절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 확고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 대적사업 연관 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이런 대목들이 향후 전개 양상을 암시합니다. 쉽게 말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붕괴되고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결행한다는 겁니다. 연락사무소 건물을 붕괴시키는 건 총참모부의 일이 아니죠. 이건 군대가 아닌 단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는 건 아니죠. 보기에 북이 하는 보복 중 가장 낮은 것, 가장 저렴한 게 되겠습니다. 총참모부의 보복행동은 8회 탈북자 쓰레기로 인해 되살아난 전민보복전을 참고 바랍니다. 한마디로 북의 군대 인민의 힘으로만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주로 군대지요. 특히 2019년 7, 8월에 집중적으로 선보인 최첨단 극초음속 전술용 미사일들이 주역이 될 겁니다. 38도선 이남에 존재하는 군대든 당국이든 외과 수술식으로 타격하겠다는 작전을 북은 결코 숨기지 않았지요. 이렇게 해서 단 10일 만에 매우 세련된 선전사업과 정치사업을 통해 북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쓰레기들을 앞세워 배신자들을 징벌할 국론을 확립하며 명분을 틀어쥐고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군사행동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군사행동은 2020년 1월 1일 7기 5차 당중앙 전원회의 보도에 나온 충격적인 실제행동의 첫 단계가 될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분석, 정세 분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